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특집 2편 재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의 1부터 10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돈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조언을 드리고자 저희가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신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GR맨의 그 고문으로 저희 모든 금융권에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주분들 혹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금융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정보나 조언들을 해주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을 모셔보고 오늘 재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긴 말 하지 않고 이제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오늘 금융 한다고 해갖고 장만했어요.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김근휘라고 하고요. 개인 투자 컨소시엄인 팀어퍼의 대표이사로 또 미래에셋생명의 FC 자산관리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 GR맨의 고문 컨설턴트로서 클라이언트 분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좀 딱딱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서 촬영하게 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라서. 아하.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전문가분이신데, 네. 제가 지금 전문가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전문가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옷차림을 금융권처럼 하고 왔어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매우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눈에 보이시군요. 어찌됐든. 네. 참. 어찌됐든 이제 자기소개를 마쳤는데,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그 정확한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큰 네. 카테고리로는 네.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리고 법인 및 개인 자산 컨설팅, 네. 그리고 보험업, 이렇게 세 가지 업무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금 직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 전체가 지금 막 충격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맞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네. 정확한 분야 쪽에서 제가 잘 몰라서 예. 그쪽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큰 영향을 네. 올해 금융권이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와 정말 죄송하지만 예. 절대 제가 몰라서 질문을 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일장일단이라는 단어가 뭔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어떻게 전문가분을 모셨다 보니까 이 네. 고급 단어가 나올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그렇죠. 사실 예. 조금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좋은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네. 크나큰 위험과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영향들이 많았던 한 해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아직 네네네. 2020년이 예. 다 끝나가지는 않았지만 네. 정말 6개월 동안 거의 6년과 가까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유가증권 시장.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되게 핫했었는데 혹시 그 뉴스에 한창 들어보셨나요? 떴었어요. 예. 네, 카카오 게임즈에만 네. 거진 50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이 몰리는 현상.
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네네. 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네. 주시게 되셨고 그와 더불어서 전례 없던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었나. 예.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좀 괜찮았나요? 일단 단어 표현? 네. 아주 적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더라면은 네네. 지금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님이 계신 그 업종에서 대표님이 관리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고객분들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도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리기 대단히 네.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 정말 힘든 시기를 다들 많이 겪고 계셨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해드렸던 고객님들 네네네. 분들도 네. 많이 이제 대거 이탈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새로운 관심으로 인해서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새롭게 찾아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새로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 안타깝게 이제 많이 떠나가신 경우도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놓고 보자면은 네. 현업에 들어와서 지낸 기간 동안 봤을 때 가장 큰 변동성을 기록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분들 그 수는 이제 총량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작년에 비해 갖고 이탈하시거나 다시 네. 들어오시거나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부터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개인의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게 네. 상당히 조금 개인 정보 쪽에 많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핵심적으로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고객의 신용이 조금 이분은 정말 심각하게 변동이 됐다 하는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아마 이제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영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대출을 네. 받게 되시는 상황이 정말 많으셨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어찌어찌 잘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지가 힘드셔서 정말 대출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근무하시는 일반 근로직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급휴직이라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해당의 경우에도 물론 급여는 있지만 70% 수준에서밖에 보장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0%에 대한 급여적인 손실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예. 혹은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과도하게 받으셨을 경우, 혹은 이번 연도 연초에 들어서 자영업장, 그러니까 영업장을 이제 새로 개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았던 이제 대출, 즉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정말 힘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순식간에 등급 자체가 2단계, 3단계 떨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뵀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많이 이제 봉착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가슴 아픈 내용이 좀 더 많이.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제 네. 돈이라는 게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일단 내 집 마련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끌어당긴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네.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예.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 말고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가 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예,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용 등급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한편 그렇게 네.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현 상황을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급휴직에 해당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상담을 주셨을 때 네. 가장 문제가 결국 고정비라고 하는
나의 한 달 핸드폰 비용 아니면은 출퇴근을 위한 유류 비용, 고정 지출. 네, 고정적인 지출 비용들, 예, 이러한 지출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해서 기존의 대출을 조금 더 저리로, 네, 금리 자체를 조금 더 네. 낮추어서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술값은 항상 5만 원, 10만 원 일정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셔서 많이 이거를 감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상환해야 되는 대출, 네. 그리고 신용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네. 핸드폰 비용 연체가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연금과 같은 4대 보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납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잘 지켜주셨던 분들이셨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등급이 오른 분들도 있지만 네. 점수가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그 점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신용 등급하고 그 점수하고 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예. 편하게 등급제로 네. 나누어서 신용 등급을 관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1등급부터 10등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네.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변환을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4등급과 5등급, 네. 다른 등급이지만 매우 점수가 유사한 근접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4등급 끝자락과 네. 5등급 초반 뭐 용두삼이 이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용두삼이가 맞나? 사두용. 예, 어쨌든 그런 저는 재밌었습니다. 용두삼이가 아니구나. 용미사두. 예. 네네. 무슨 말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직 전문가분 모셔놓고 이런 괜찮습니다. 저급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럼 점수제로 이제 변동이 완전 된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차츰차츰 그렇게 변환하고 있다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지금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은 신용 등급에서 상승이나 아니면 이제 신용 등급을 지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그래도 적지만 그만큼 이제 지출도 조금 줄여서 안정적으로 네, 이제 삶을 좀 영위해서 신용 등급을 지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전문가분께 여쭤보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내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은 이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 네. 어떠한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영상에 담아도 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 예, 이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한국경제 김보미 기자님께서 15일자로 해서 좋은 글을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영상 하단 쪽에 그 이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도 한번 네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예. 일단은 대표적으로 네. 상환,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채, 네. 빚을 얼마만큼 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환 이력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규모, 내가 여태까지 빌렸던 돈이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네, 얼마만큼이 있고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얼마만큼 신용 네.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신용 거래를 네. 잘 유지를 오랜 기간 동안 하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네, 기준이 있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는 신용 네. 형태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담보대출이 있어요. 담보대출. 네, 흔히 LTV라고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신용 등급에는 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덜 가는 편입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너의 다른 것들을 뺏을 수 있으니까 신용 등급까지는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현금 서비스와 같은 그냥 말 그대로의 진짜 신용만으로 네. 돈을 대출받는 경우나 네. 서비스를 받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비추어 봤을 때 예, 예. 사실
네. 현명한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네.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예. 혹은 내가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 그리고 혹은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승용차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네네. 화물차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아, 싹다. 네, 다만 이제 사업자 구분과 개인용에는 조금 이제 구분이 있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개인 자동차를 내가 나의 소득을 위해서 이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이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자산 구성 중에서도 내 자산이 점점 감가가 되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 아까 말씀 주셨던 말씀을 되게 잘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 수단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이동 수단이 아닌 네.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용을 지출을 했고 네. 고정적으로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하지만 이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네. 나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내가 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받아서 이거를 얼마만큼 현명하게 네. 잘 이용을 하느냐. 이거를 보통 경제적으로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네네. 이제 뭐 대놓고 욕을 하진 않으시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레버리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관리를 해주셨을 때 꾸준하게 이어지시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용등급을 관리하는데 가장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부분이 신용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용등급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 수준의 대출. 네네. 한마디로 정리해서 네 분수를 알아라.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갚을 수 있는 능력, 뭐 예를 들어 갖고 수입이 내가 200만 원인데 한 달에 대출금 쓸 수 있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나눠서 1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추후에 네. 아직 영상이 안 끝났는데 제가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좀 높아갖고 따로 제가 어찌됐든 네네네. 다시 돌아와갖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요인들도 지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잘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영상 촬영하는지를 모르고 네네. 지금 전문가분의 의견을 계속 좀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고,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일장일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분수를 알아라. 네, 이 정도에서. 용미사도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예. 그 이제 신용 등급이 지금 또 조금 이것도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는 기간. 내가 조금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네. 며칠 단위로, 예.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간의 하락함에 있어서는 네. 기약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 예. 당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분수에 맞지 않게 갑자기 벤츠 S 클래스를 샀어요. 그거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것도 매우 이제 네. 고금리의 네. 상품을 통해서 이거를 갑자기 이제 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금융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대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런 정보가 공유가 이제 되게 되죠. 한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정보가 모든 금융사가 다 같이 알게 되고. 네네. 보통 네. 대표적인 예로는 예. 뭐 나이스 신용평가과 네네. 같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 자산 현황과 그리고 제가 이제 부채를 잘 갚아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열람을 했을 때 네. 이 친구가 갑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선수금도 일부도 없이 전부 다 빚으로 고금리로 S클래스를 사치품을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이득
또 아무것도 아닌 개인 용도로. 네,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버렸다. 그러면은 바로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를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갑자기 신용거래 이상이 조금 감지가 되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네. 그게 당장 뭐 오늘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S클래스를 계약한다 하면은 이게 이제 신용기관에 바로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이제 내일 너는 수익도 없는데 왜 S클래스를 뽑았냐라고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예, 당장 내일은 네. 아니더라도 예, 예. 근시일 내에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전문가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신용 등급에 문제가 정말 좀 많이 생긴다면은 네네. 이 사람들이 받는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예. 대표적인 예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로 대출 자체가 예, 그렇죠. 1금융권 이용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2금융권 저축은행 네. 있잖아요. 예, 예. 저축은행, 뭐 땡땡 캐시, 뭐 어디 캐피탈 이러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광고에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것 자체가 네. 곧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사실 4등급과 5등급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 기준으로 대출을 계산을 했을 때 네, 네, 이 기준으로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 이자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 이상은 무조건 차이가 나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신용카드 네. 한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조금 묵직한 거래가 필요할 때 보통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그 네네. 통장에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수익까지 생각해서 신용카드를 쓰곤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 자체가 네. 할부를 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 당장 이제 결혼을 할 때 혼수를 위해서 가전제품을 사는데 네. 이거를 할부를 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첫 부분에서 뭐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신용등급 안 좋으면은 그만큼 이제 대출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한데, 할부까지 어렵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몰랐던 정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보통 자신의 신용 한도를 생각하시고 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현명한 분들은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계산하고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도를 얼마만큼 늘리고 줄일 수 있을지 이거를 계산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신규로 네. 카드를 이제 발급받을 때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를 모신 김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네. 이제 코로나든 혹은 이제 뭐 다른 이유든 뭐든 이제 내가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을 때 네. 이분들이 그 신용 등급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혹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이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예, 예. 현명하게 네. 꾸준하게 거래를 해라. 사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대로 네.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을 일부러 받거나 네네.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팁들 중에 하나가 네. 연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연체를 모든 경우에서 다 연체가 하면 안 된다. 네, 대출 네. 혹은 신용카드던 예, 예. 연체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핸드폰, 네. 특히 이 부분 망각하시다가 점수가 많이 하락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핸드폰 값을 이거를 연체를 하게 되면은 점수 자체가 상당히 악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달 핸드폰도 됐나? 안 그래도 핸드폰 요금도 포함이.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신용 점수에 미칠 수 있는 네. 정기적인 고정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거에 대한 연체 자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연체를 안 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시고 예, 예. 전부 신용카드 쓰셔도 문제가 되고요. 네. 전부 체크카드로만 쓰셔도 신용등급 점수에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잡기가 힘들 수 있죠. 이 적절히가 진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제 네네. 신용등급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 어떻게 보면 체크카드는 현금이니까 현금하고 그 다음에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연체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좀 뭐 불편하신 점은 없었는지 제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네네. 어떻게 고급 단어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해서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이제 그 캐피탈 쪽, 아니지 금융 쪽 캐피탈. 예, 캐피탈, 말실수, 죄송합니다. 금융 네네. 쪽 고문분으로 계신데, 네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지금 저 카메라 보시거나 아니면 저를 보시고 하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지금 힘든 시기 겪고 계신 분들 모두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응원 꼭 드리고 싶고요. 네. 현명한 자산 관리의 시작은 결국 자본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과 부채, 내가 빌렸던 돈,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싱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본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분명 신용등급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영상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영상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그거는 다음 네네. 영상에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재무 관련 전문가 저희 그 기술 고문이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이제 그 상상만 했었어요. 그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조금 더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매출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금융에 타격을 입을 줄은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는 그 안 좋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또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진짜 극소수의 자영업자나 혹은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다 떨어진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매출이 안 떨어지고 있는 업종 그리고 뭐 솔직히 어느 업종이든 떨어지는 데 있고 올라가는 데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종이 화물 운송 업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집집마다 틀어박혀 갖고 뭐 나와서 활동 자체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움직여 갖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이제 내 집 앞까지 택배나 물량이 올 수 있게끔 배송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창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이런 쪽도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것과 똑같이 화물 운송도 많이 각광을 받지 않고 있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물 운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서 내가 화물차 구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많이 걸린다 혹은 이제 내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용 등급 쉽게 얘기하고 뭐 요즘에 점수제로 변동이 됐다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런 분들도 화물 운송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그
금융 고문님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다고 해서 화물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궁금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 가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긁어봤는데 이 영상이 진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저희 주 구독자가 그런 분들이지만 이 분들 말고도 그 외에 혹시라도 지나가서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